사람들이 사는 모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만 이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연예계와 재벌가의 만남입니다. 아하.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요. 네. 그 국민 드라마라 불렸죠. 야인 시대에서 남이꼬 역을 맡았던 배우 이세은 씨입니다. 네.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근황을 전했는데 네. 모르셨던 분도 있는데 이세은 씨가 5년 전에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3살 연애 금융맨과 결혼했다라고 하고 슬아의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 이 남편은 네. 바로 부국증권 오너의 자제입니다. 부국증권 하면 많이 들어본 우리한테 좀 익숙한 친숙한 기업 이름인데 지금요 거기 장남과 결혼했고 준재벌급 집안과 결혼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세은 씨 집안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네, 가족사도 화제인데요.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외적을 막다가 순국하신 풍은 이용인 씨의 후손 그래요? 가족이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예한이 씨 충효당이 이제 안동 종갓집이 이 이세은 씨의 종가라는 것인데 보물 제 533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네. 충신과 효자가 모두 나온 집안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어린 시절의 별명이 이세은 씨가 공주 세은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이고요. 아하. 아버님도 MBC 기자 출신 언론인 집안인이고요. 그래요? 어머니도 역시 대구 MBC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언론인 집안 부모님에 이어서 이세은 씨도 99년에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애국자 집안의 언론가 집안인데 이세은 씨를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적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일본 사람 아닌가? 그런 얘기도 많았었어요. 장혜찬 평론가님. 사실 이세은 씨 사진 보면 이세은 씨 이름보다 남이꼬라는 이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또 상당히 네. 많을 겁니다. 바로 2002년도에 방영됐던 드라마 야인 시대에서 맞아요. 일본인 남이꼬 역할로 나오면서 그야말로 국민적인 톱스타에 등극했기 때문인데 그 캐릭터의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이세은 씨를 일본인으로 아는 분들도 종종 있다고 하고요. 네. 그 이후에도 이세은 씨 같은 경우는 뭐 대장금에도 나왔고요. 연계 소문, 굿세어라 금수나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면서 연기파 배우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발음이 나올 때마다 어머니에게 발음 지적을 받는 등 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배우로 활동했던 이제 이세은 씨인데 재벌가의 며느리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인연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제가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살아가면서 연예인 만나기는 힘들고 재벌가 만나긴 더 힘들대. 어떻게 그 둘은 딱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하냐 물어보는데 이때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그분이 나옵니다. 아하. 바로 지인. 지인. 항상 그렇지만 지인이 소개를 해서 두 분도 만나서 네. 2년간 교제를 했는데요. 워낙 서로 잘 맞았고 서로를 닮아가는 모습에 계속 매료가 됐다고 해요. 네. 게다가 최근 방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요. 교제 기간 중에 이세은 씨가 부친상을 당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힘든 일을 겪는 와중에 양가가 더욱더 돈독해졌고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세은 씨 남편이 재벌가라는 거 말고는 대중들한테 뭐 알려진 정보는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따로 공개적인 활동은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세은 씨가 말한 바에 의하면 이 남편이 나무 같은 사람이다, 든든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무래도 듬직하게 본인에 열중하면서 대중의 관심은 또 이세은 씨에게 양보하는 그런 유형이 아닐까 싶고 네. 이세은 씨 말에 의하면 남편이 배우 조승우 씨 닮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사람들 진짜 많이 보는데 조승우 씨 닮은 사람 찾기가 진짜 힘듭니다. 이게 정말 여전히 남편에 대한 어떤 지극한 사랑에서 비롯된 말인 건지 진짜 조승우 씨를 닮았는지 참 궁금하고 네. 결혼 6년 차인데 결혼해서 행복하느냐는 질문에 무려 내를 쉬지 않고 5번이나 말했어요. 그래요? 네네네네. 네네네네. 아하. 이런 거 보면 진짜 조승우 씨 닮았나 싶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여전히 신혼 버금가는 그런 달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손정희 변호사님 이세은 씨의 근황이 우리에게 꽤 오랜만에 전해졌어요. 지금.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출산하면서 사실상 경단이요. 활동을 전부 접고 아이를 양육하고 남편 내조하는 데 지금 시간을 많이 쓴다라는 그렇군요. 것이고요. 일가의 시작은 남편 출근, 아이 등원을 돕는 것으로 시작해서 집안일도 모두 도맡아 한다라고 합니다. 출산 후 회복도 필요했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 우선적으로 생활해 왔는데 벌써 5년간이나 공백기가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연기가 그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이도 좀 성장했고 연기하는 모습도 보여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경단녀가 됐다가 돌아왔을 때 낯설기도 하면서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하셨다는데 복귀하시면 금방 눈물이 멈추실 것 같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됐지만 이 연기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런 건 여전히 갖고 있나 봐요. 본인은 그런 얘기했거든요. 아이 엄마가 되니까 감수성이 깊어지더라. 원숭미 같은 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게 갈증, 연기에 대한 갈증이겠죠. 아하. 그래서 아주 피가 끓더라. 그래서 내 작은 캐릭터라도 좀 하고 싶다. 네. 18년 전에 그 남이꼴을 넘을 그런 새 역할을 좀 찾고 싶다. 아하.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예능에도 출연해가지고 사실 좀 불편한 그 연기예요. 사약 마시는 연기까지 소화를 그래요? 하기도 했고요. 네. 최근에는 영화 촬영도 했다고 그러네요. 5.18 민주화 운동 그 40주년 기념 장편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라는 영화에 있는데 네. 그 영화에서 안성기 씨 예비 며느리 역할을 그래요? 맡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계속 하고 싶은 건데 원래 그렇습니다. 예술가고 연기 뭐 예술가 속에 연기자 들어가겠지만 이 근본적으로 이분들은 연어처럼 자신의 자리로 회귀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런데 이 최근 모습, 예전 모습과 최근 모습 저희가 사진을 다 보여드렸지만 손정희 변호사님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 별반 차이가 없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두고 방부제 미모라고 하는데 저 어떻게 관리하셨나 봤더니 네. 페이스 요가를 하면서 이 얼굴 근육 같은 경우를 이렇게 연습을 하면 동안 피부에 볼륨감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리프팅 그래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페이스 요가도 하시겠다는 분들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18년 전과 후 사진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이고요. 한 번도 전문직 역할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직인 의사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드라마 대세는 여주인공이 미즈 출산하시고 자녀 맞아요.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경륜이 보이는 그런 분들 배우로서 맞아요. 많이 활약하고 있는데 이세은 씨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김희애 씨, 김성령 씨 등등등 그런 어떤 이 계보를 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할 그들이 사는 세상 그 주인공들은 누굴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번에는요. 재벌가와 유명 아나운서입니다. 그래요? 이미 아하. 몇몇 커플이 탄생이 됐었기 때문에 기시감이 드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SBS 김민영 아나운서와 그 대상은요. 호반건설의 김대현 대표입니다. 두 사람은요. 얼마 전에 열애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지만 저 두 사람이군요. 네네. 아하. 아직 결혼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두 사람이 5살 차이라는 게 오히려 화제를 모은 게요. 네. 사실 그동안 보면은요. 재벌가 쪽과 이 그 상대 여성이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은 게 하나의 공식처럼 돼 있었는데 이 5살의 나이 차를 봤을 때 두 사람이 외모도 굉장히 비슷한 점도 있고 잘 어울린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김민형 아나운서가요, 이 열애설 나기 전에, 열애한다는 게 알려지기 전에 뭔가 자신의 이상형을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요, 손정희 변호사님? 지난 3월 인터뷰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빠도 연애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이상형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를 왜소하게 만들어주는 키 큰 남자. 덩치 큰 남자, 그리고 배울 게 많은 남자였으면 좋겠다. 네. 제가 배우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상형대로 만나셨는지 본인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실제 장혜찬 평론가님, 김대현 대표가 지금 이 김민영 아나운서가 언급한 그런 이상형의 조건을 좀 갖추고 있습니까? 우선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키도 크고 어허. 듬직한 체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 못지않게 이제 보유 자산도 어마어마하게 그래요? 큰 것 같은데요. 어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7천억 원이 된다고 대박 하거든요. 사건이네요. 네. 1조 7천억 원. 그리고 호반그룹 총수인 김상현 회장의 장남으로 지분의 54.73%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사실상의 상속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서 후계자 역할을 하고 있다. 네. 현재 지위도 호반건설 대표이기 때문인데 네, 또 16세에 16살에 이분이 5억 원의 자본으로 분양 대행업체를 설립했는데 4년 만에 매출액을 170억으로 상승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굉장히 또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예비 신랑의 집안은 뭐 엄청난 재력가 집안인데 이 김민형 아나운서 집안은 혹시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그래요? 돈으로 만만치 않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이 김민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봤더니 이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일본에 유학 중에 있을 때 친구들에게 독립운동하라고 이 독려를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처벌받았던 김규원 지사고요. 아하.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6.25 참전 유공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양쪽 다 친가 외가 전부 합쳐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그러네요. 큰 일을 한 분들 그 집안의 자손입니다. 네. 앞서 뭐 이세은 씨 집안도 그랬지만 이거 오늘 공통점이 애국자 집안이 많은데 그러면 진짜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애국 집안의 어떤 내력도 뭐 대단하고 앞서 보면 뭐 외모의 단아한 외모, 지적인 수준까지 겸비했다. 이거 정말 나무랄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김민영 아나운서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빼어난 외모 때문에 아무래도 눈에 많이 띄었겠죠. 실제로 이 김민영 아나운서와 함께 근무하는 지상파의 관계자에 따르면은요, 뉴스나 이런 화면들을 보고서는요, 김민영 아나운서와 만나보고 싶다라고 소개팅을 주선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좀 그래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김민영 아나운서는요, 지금은 일에 집중할 때라고 하고서 완곡하게 거절을 했는데 아하. 실제로 이 당시에도 이미 이 김대현 대표를 만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적어도 이번 보도를 보고 나서는요, 그 소개팅을 원했던 분들 이 쓰린 속을 좀 달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아나운서 김민영 씨를 못 볼 뻔했다 이런 얘기도 듣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김민영 아나운서가 저는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인터뷰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하늘을 보는데 비행기가 보여서 비행기를 보면 비행기 참 빠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종사를 한번 해보고 싶고 조종사 시험, 비행 시험을 한번 준비해보겠다. 네. 정말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했는데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구 검사에서 똑 떨어진 거예요. 어허.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라고 하시는데 아나운서가 잘 어울리시기 때문에 네. 또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일은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늘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멋지네요. 늘 배움의 자세 갖고 있는 게 멋집니다. 자, 그들이 사는 세상 세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이번에도 재벌가와 아나운서 이번 부부입니다. 부부. 아하, 부부입니까? 네. 네. 네, 조소혜 아나운서는 한 종편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이고요. 그리고 네. 박서원 두산그룹이죠. 아, 두 사람 네네. 같은 경우는 13살 차이를 나는데 네. 이를 극복하고서는 이미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네. 야구장에서 첫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결혼할 당시에 이 조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임신 4개월이었습니다. 음흠. 그래서 이미 이세를 출산한 상황이고요. 네. 두 사람의 결혼식이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건 바로 지금 나오는 사진입니다. 재벌가의 결혼식은요, 사실 웨딩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아하. 근데 두 분 같은 경우는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찍은 사진을 공개를 해서 많은 네티즌들의 이런 시선을 모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하. 손정혜 변호사님 벌써 결혼 3년 차라고 그래요. 네. 네, 지금 뭐 임신한 소식도 들리고 있고 지금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혹시 재벌가의 돈 보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돌잖아요. 근데 연예부 기자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순하다라는 것이고요. 액정 깨지면은 몇 달을 그냥 들고 다니고 명품을 들고 명품백 하나 안 들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소박한 성품을 갖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제 재벌가랑 이런 혼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안 좋은 소문이 나와서 주변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걱정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SNS에 이렇게 이제 평범한 사진, 신혼부부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냥 여느 평범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와, 재벌가 며느리라고는 좀 의외입니다. 좀 소탈한 글쎄요, 소탈한 생활, 소탈한 그런 삶의 방식 뭐 그런 걸 좀 갖고 있네요. 장인찬 평론가님. 두 사람 성격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야구장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결혼한 이후에도 야구장 데이트 종종 즐긴다고 하고 이 박서원 대표 같은 경우도 여느 재벌 후계자들과는 다르게 본인의 개성을 표출하는 걸 그동안 공개적으로 많이 해왔었거든요. 네. 그러한 성향이 이 조소혜 아나운서와도 잘 맞게 되는 것 같고 네. 이 박서원 대표가 예전에 인터뷰에서 좋아하는 취미가 비슷한 여자가 좋다라고 이상형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 어허. 그런 부분에서 부부 사이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요, 그들이 사는 세상 살펴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사랑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갖고 가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